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공익 제보와 업무상 기밀 누설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한 행동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규정된 공익 제보의 요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요건은 없는데요. 이 공익 침해 행위라는 것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이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렇게 5가지 분야와 함께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익 제보자는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은 이 기재부가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 이렇게 크게 2가지인데요. 자, 이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폭로를 한 셈인데 이것도 신고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조금 해석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정식적인 이 공익신고 절차를 거쳐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증거와 함께 문서를 제출해야죠. 이 신고하는 것도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기관의 장이나 이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자 이런 것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일개 정부 부처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아닌 정권에 대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이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일종의 양심 선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주장대로 이걸 업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이 기재부는요, 이 KTN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한 동양보고 문건과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폭로 내용이 말 그대로 중대한 비밀이어야죠. 자, 일단 법조계에서는 민간 기업 인사 개입이나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 손실 같은 정부의 위법 행위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온로비 스캔들 폭로나 2016년에 있었던 이 메르스 현황 보고 문건 유출 등은 모두 법원에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동기 부분인데요. 예. 만약에 청와대나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제보를 했다. 그러면 이건 공익 제보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치권 등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좋은 폭로, 이 나쁜 폭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보의 사실 여부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이 동기를 따지는 것은 이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있은 후에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어서 학원 강사를 택했다. 뭐 대학 시절 보수 우파 활동을 했던 탓에 현 정부 들어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인신 공격성 글이 SNS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자, 이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익 제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